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죠. 특히 이 젊은 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과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또 1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때의 그냥 바람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985년생입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 병원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핏덩이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상계동으로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온곡 초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이쪽 해외로 발령이 납니다. 아버지는 주로 이제 증권사, 나중에 증권사 지점장까지 지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외 근무를 싱가포르 1년, 인도네시아 1년 이렇게 하게 되죠.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아버지가 발령받은 곳이 이제 목동 쪽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목동에 있는 월촌 중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2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를 빠르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학한 곳이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카이스트를 자퇴를 합니다. 왜 자퇴했을까요?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중퇴를 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좀 운이 좋았다. 내가 과학고 가고 카이스트 하버드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대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한 5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간다고 하는데, 자신은 이 과학고등학교에서 한 45등 뭐 남짓 이렇게 했는데 하버드를 갔으니까 상당히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이 학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 돈을 어떻게 학비를 충당을 했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학비 전액을 다 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이 대학을 다닐 때 이 증권회사에 인턴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유승민 의원실에서 또 인턴 생활을 잠깐 하기도 했었죠. 대학 다닐 때 공정무역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정무역 관련된 캠페인이나 토론회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꼬박 이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자신이 쓴 책에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25 어린 놈이 정치를 이라는 이 책이 이제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은 이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병역 특례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미리미리 미국에서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를 마치려고 준비를 했다. 정보 처리 뭐 기사 자격증도 따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졸업하자마자 22살 때부터 한 4년 정도 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마치게 됩니다. 원래는 34개월 정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치게 되는데 1년 정도를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회사 측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다고 하고,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벤처기업 창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창업하려면 뭔가 종잣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회사에서 1년 더 있으면서 종잣돈을 모아서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더 근무하면서 종잣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종잣돈 얼마 모았을까요? 6천만 원 정도 모아서 그걸로 창업을 했습니다. 22세 때부터 근무를 했고 23살 때에는 자기가 대리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창업 자금 6천만 원 모아서 이 창업한 회사가 이제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이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죠. 2011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한 거나 뭐 이 벤처기업 대표로 있는 거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좀 이 자부심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른바 베나사 활동입니다. 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는 이 교육기부 봉사단체로 2007년 6월 달에 처음 탄생을
해서 2008년 1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교재 개발 이런 것 등등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런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과학 이것을 완전히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2012년 당시에 뭐 선생님들이 한 400명 정도, 그리고 이 전국에 걸쳐 8개 기초 지자체 그 교육장이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이고 상당히 좀 체계를 갖춘 그러한 교육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으로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신문에도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011년에 12월 달에 이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해서 이 비대위원, 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것이 이 교육 봉사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 기부를 하는 학생으로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버드대에 다니면서 이른바 흑기사 여름 영어 학교라고 해서 하버드생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어 교육 기부를 하는 이런 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하버드생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을 수급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러저러한 일이 생기면서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는 이 단체를 창립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정치권의 비대위원으로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비대위원이 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하버드대에 다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버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6년 그 당시 와서 강연을 하고 거기에 다니던 학생들이랑 이제 악수를 이렇게 쭉 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스치듯이 잠깐 악수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그 전에 유일한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배나사 활동이 정치권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꿈이 이 사립과학고등학교를 세우는 게 나의 꿈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걸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원래 꿈과는 다르게 이제 정치권 진출을 해서 본인 표현대로라면 어쨌든 더 큰 사회를 봉사하는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2011년에 비대위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때 가장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정치 기사를 읽는 법을 배운 게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소득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대위원 3개월 하면서 많은 자신과 관련된 보도, 언론 보도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정치 기사를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건 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익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총선 공천 때는 이 손수조 부산 사상갑에 출마를 했었죠. 손수조 후보를 꼭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굉장히 좀 부탁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도봉갑 김근태 전 의원의 지역구죠. 그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이제 출마했을 때 거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김근태 전 의원과 진정성을 갖고 이 보수 계열 정당이 화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은 거기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뭐 이제 홀수는 첫 번째는 여성, 그 다음에 남성, 또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자신은 8대2, 여성을 8, 남성을 2로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시에 주장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지내고 비대위원 지내고 이렇게 당 지도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에 3번 출마해서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2016년, 2018년 보궐, 2020년 총선 모두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노원에 출마를 했고요. 거기에서 3번
낙선한, 그러니까 2011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당시 27세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37세 인데, 최고위원, 뭐 비대위원 이런 지도부도 지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3번 출마해서 낙선한 경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각종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토론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인지도로 치면 거의 당대표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또 토론 실력을 보여줘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젊은 정치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 11일 날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1차 컷오프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지금 8명 출마했는데 5명으로 줄이고 그 5명을 가지고 6월 11일 날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현재 5월 25일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여론조사 각종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주호영 두 유력 주자들을 제치면서 지금 1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끝까지 가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떤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